조약돌 사이로 사그락 부딪히는 파도 소리를 들으니까 야, 이제 여름이구나 싶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남해 향촌 조약돌 해변인데요. 여기가 남해의 둘레길인 남해 바래길 제11코스 중 한 곳이랍니다. 바래라는 말이 옛날 남해의 어머니들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갯벌로 나가 바래, 미역 등 해산물을 손수 채취하던 작업을 뜻하는 토속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래길을 엄마의 길이라고도 한다지요. 그 남해 바래길을 따라 걷다 보면 그 옛날 남해 사람들의 삶에 대한 애환과 정을 느낄 수 있는 곳을 많이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찾아갈 곳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로 남해 가천 다랑이 마을입니다. 자박자박 조약돌 해변을 따라 함께 가보겠습니다. 야, 마을이 너무 예쁘다. 그림 같다. 야. 오늘은 이곳에서 어떤 풍경과 이야기를 만나게 될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먼 길로 오셨습니다. 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경남 문화관광 해설사 윤의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통 그 바닷가 마을은 네. 폭우나 선착장 풍경 뭐 이런 게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근데 이 마을은 전혀 가까이 배가 안 보입니다. 먼 바다에만 배가 보이고요. 그렇죠. 예. 근데 어떻게 바닷가에서 바다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다랭이 농사를 짓게 된 거죠? 네. 이곳은 이제 바다가 인접해 있는 마을인데 예. 망망대해가 멀리 있고 아주 경사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큰 파도가 있기 때문에 바다에 어항을 만들 수 있는 조건, 환경이 부적절하답니다. 부적합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 주민들은 고기만 잡아서 생계를 이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이 가파른 경사가 심한 이 언덕들을 돌로 하나하나 캐어내면서 석축을 쌓아서 90도로 쌓아서 이렇게 다랭이 논을 만들어냈죠. 그 치열했던 삶의 흔적은 마을 곳곳에도 남아 있었는데요. 마을로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봉긋하게 자리한 돌무덤입니다. 이게 정식으로 말하자면은 다랭이 마을의 밤무덤이라고 합니다. 밤무덤. 예. 다랭이 논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옛날에는 쌀 한 톨, 밥 한 톨이 귀하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마을 주민들의 풍농과 풍어를 위해서 10월 보름이 되면 밤 8시를 위해서 마을 주민 대표가 제주가 되어서 제사상을 올리는 밤무덤입니다. 아, 밤무덤, 뭐 밥을 올리는 거예요? 네, 밥을 하얗게 밥을 지어서 한지 위에 놔서 여기에 모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항토를 덮어서 그렇게 해서 이름 그대로 밤무덤이라고 하죠. 근데 가천 다랭이 마을에는 동쪽과 서쪽과 남쪽 세 군데에 이렇게 밤무덤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번엔 논 아래쪽으로 내려와 조금 더 바다를 가까이 두고 거닐어 보았는데요. 저 멀리 아득한 수평선을 따라 이어지는 해안 산책길.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다랭이 지게길이라고 들었는데요. 이 마을에는 이 길뿐만이 아니라 소몰이 살핏길, 뭐 상수리길 등 이름이 되게 독특하고 예쁜 둘레길들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네요. 요즘 걷는 길이 대세라고 하죠. 다랭이 지게길은 그 옛날 조상들이 곡식과 땔감을 지게에 지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을 복원시켜 놓은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소몰이 살핏길은 소를 먹고 풀을 뜯던 곳, 그걸 소몰이 살핏길이라고 하고 또 망수길은
바다에 고기가 얼마나 있는지 하고 망을 보는 길을 망숙길. 망숙길이라고 예.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 상수리길은요? 상수리길은 주변에 상수리 나무가 많아가지고 예. 아늑하게 예.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복원을 시켜서 예. 상수리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 이름들이 참 독특하죠. 아, 예쁘네요. 예, 오솔길을 지나니까 확 트인 바다가 나오네. 우와. 이야, 장관이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다랭이만의 예. 망망대해. 예. 남해에서 바라보는 망망대가 여기입니다. 정말 속이 예. 시원하네요. 멋지죠? 예. 누군가는 이 놀라운 변화를 두고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자그마한 항구 도시를 몇 년 사이 떠들썩하게 만든 마을. 와, 벽화가 많이 달라졌네. 예전에 비해서 벽화가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아, 예쁘다. 여기는 이제 통영의 명소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해진 곳이죠. 동피랑 벽화마을인데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철거 위기에 놓인 낙후되고 오래된 달동네 마을을 지키기로 하고 2007년부터 동피랑 벽화 마을 만들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전국에 이런 동피랑과 같은 벽화 마을이 무려 100여 곳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동피랑은 전국의 벽화 마을의 대명사로 불릴 정도로 모범 사례가 되고 있는데, 통영에는 이런 벽화 마을이 또 한 곳 더 있답니다. 이곳 동쪽을 마주하고 있는 서쪽에 있는 벼락마을. 오늘은 서피랑 벽화 마을을 둘러볼까 합니다. 야, 오늘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야, 홍길동처럼 뛰어다니겠네. 동피랑에서 약 1km면 만날 수 있다는 또 다른 벼락마을 서피랑. 어떤 모습일까 궁금한 마음에 걸음을 재촉하다 보면 화답이라도 하듯 알록달록 정겨운 골목이 반겨줍니다. 야, 집들이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는 모습이 굉장히 정감 있습니다.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데다가 구석구석 벽화가 숨어 있으니까 굉장히 마을이 귀엽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고, 이야. 그렇게 삭막하던 콘크리트 계단은 다채로운 색깔과 이야기로 채워졌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닌 머무르고 싶은 곳이 되도록 말이죠. 아, 중간중간에 이 글귀들이 있네요. 네, 박경미 선생님의 문학적인 어록들입니다. 아, 자기 자신과 자주 마주 앉아보아라. 모든 창작은 생각에서 탄생하는 것이다. 시선을 붙드는 인상적인 글귀들. 이야, 처음엔 이게 굉장히 높아 보여가지고 네, 어떻게 올라가지 그랬는데 중간중간에 박경리 선생님의 글귀도 뭐 읽고 감상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금방 올라왔네요. 네. 야, 여기 올라오니까 완전 뭐 이렇게 한눈에 마을이 다 들어오네요. 명정동 마을입니다. 예. 여기 서피랑의 99계단은 사실은 좁은 길이었거든요. 아, 예. 좁은 계단이었는데
여기를 개발하면서 또 확장을 해서 아. 확장을 해서 계단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예, 예. 여기가 박경희 선생님의 문학 공모전에서 청년 작가들이 나의 살던 고향이라는 제목으로 예.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박경리 선생님의 문학 세계를 테마로 벽화를 네네. 그렸네요. 네네, 그렇죠. 청년 작가들이 해서 그런지 여기 네. 좀 참신한 아이템으로 그러네요. 이렇게 재미있게 또 만들어놨죠. 정감도 있고 굉장히 네. 그 위트도 고향, 있고 네. 예, 예, 그러네요. 도미노처럼 쫙 펼쳐진 99개 구구 계단은 어느덧 서피랑의 상징이 됐다는데요. 한 발 한 발 내디딜수록 자연스레 떠오르는 순수의 시대. 야, 어릴 때 우리 말뚝박기도 하고 막 네. 자치기, 네. 뭐 단방구 놀이 이런 것도 네, 하고 그렇죠. 그랬는데 야, 추억 돋는다. 99계단의 도로명이 참 재밌더라고요. 네. 뚝지 먼당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 뚝지 먼당은 원래는 뚝지라고 해야 되는데 예. 통영 발음이 세다 보니까 아, 뚝이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뚝을 뚝이라고 그러시죠. 예, 예. 그래서 삼도수군 통제사가 있던 예. 조선시대 때 예. 그 통제사를 모시는 그 상징하는 예. 길을 모셨던 뚝사가 있었어요. 그 아. 삼지창에 깃털이 많이 달려 있고 하는 예. 기가 있거든요. 깃발. 깃발. 네네. 예, 예. 예. 그 깃발을 모셔가지고 나라의 번영과 그다음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기원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던 뚝사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네, 그 제사를 뚝제라고 그래요. 뚝제. 네. 뚝제를 지냈던 그 뚝사가 있던 곳을 예. 뚝지 먼당이라고 해야 되는데 예. 발음이 뚝지 먼당이 돼버렸어요. 먼당은 뭐예요? 먼당은 높은 곳. 아, 높은 네, 곳. 피랑이라는 말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붓기를 모셔놓은 네. 높은 곳. 네, 네. 예. 야, 오늘은 신발 벗어들고 바닷가 산책하기에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바로 이곳 월등도가 우리 별주부전 이야기의 주 무대인 곳입니다. 예. 별주부전 이야기의 주변에 여러 섬들이 만나서 예. 새로운 이야기로 탄생을 했는데요. 토끼가 용궁에 들어가서 꾀를 내어가지고 예. 별주부를 타고 무트로 올라오다가 네. 달에 비친 월등도 그림자를 보고 예. 벌써 도착한 줄 알고 예. 뛰어내려서 예. 토끼 섬이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거북이는 토끼를 데리고 돌아가야 되는데 갈 수 없어서 예. 갈 수 없으니 안절부절하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거북섬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게 우리 별주부전에는 안 나오는 얘기잖아요. 예, 이 지형과 만나서 새롭게 만들어진 아. 저희 사천 비토섬의 이야기죠. 아, 지금 보니까 정말 거북이하고 닮았어요. 머리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등에 예, 예. 껍질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 토끼한테는 예. 부인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남편이 용궁에서 돌아오기를 목이 빠지도록 애타게 기다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돼서 목섬이 되었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아, 너무 가슴 아프다. 예, 예. 별주부전에 이런 슬픈 사연이 숨어 있었네. 그렇죠. 예.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별주부전의 후일담. 그 이야기 끝에는 아득한 4천만의 풍경이 또 한 번 발길을 붙듭니다. 그야말로 풍경과 이야기가 있는 신비의 섬. 저는 오늘 그 별주부전에 후일담이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뒷얘기와 연관된 토끼섬, 거북섬도 너무 앙증맞고 아름다웠고요. 우리 비토섬을 찾아주시는 분들께 당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섬으로의 여행은 가슴을 뛰게 합니다. 네. 낯선 곳의 설레임과 때묻지 않은 자연의 매력 때문이겠지요. 일상에 지쳐 몸과 마음이 쉬고 싶으실 때 아름다운 풍경과
넓은 자연의 품속인 비토섬으로 오세요. 네. 오늘 안내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캠핑에 낚시에 힐링까지 참 하고 싶은 것 많은 계절입니다. 그 마음 꿰뚫어 보기라도 하는 듯 두 마리 토끼보다 더 많은 것을 내어주는 곳. 사천 비토섬의 여름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